도대체 무엇을 입고 온 거야?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 왜 다들 똑같은 롱패딩을 입고 다니냐?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미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을 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학생이 입고 있는 패션을 지적하며 마치 침낭을 둘러싸고 나온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추워도 점퍼 하나면 충분하다며 한국 사람들은 추위에 약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곧 혹독한 겨울을 직접 겪으며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대학교에 유학 중인 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겨울이면 늘 롱패딩을 입고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필수품이었죠. 항상 겨울이 되면 롱패딩은 필수품이었고 색상도 검정색과 카키색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었죠. 한국에서는 겨울철 롱패딩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제가 유학한 곳은 미국 북부 지역으로 겨울이 유난히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롱패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 롱패딩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저는 롱패딩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룸메이트인 에릭과 클로이가 저를 보고 크게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은 마치 제가 알래스카 탐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놀리더군요. 차라리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 어떠냐고 하면서 왜 이렇게 크냐고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웃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봤죠. 에릭은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제 패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큰 패딩은 안 입는다면서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클로이도 역시 거들더군요. 겨울에도 대부분 등산복이나 코트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저렇게 길고 커다란 패딩을 입고 다니진 않는다면서 강의실에 있던 다른 친구들과 같이 저를 쳐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두꺼운 코트나 패딩 재킷 정도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는 한국에서 다들 저렇게 입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똑같은 색상으로. 저는 한국에서는 겨울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뜻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지만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디자인의 패딩을 입고 다니는 한국 문화가 개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똑같이 입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곧 그들도 롱패딩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미국 북부를 강타한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겨울 내내 점퍼 하나면 충분하다며 한국 롱패딩을 비웃던 친구들도 그 추위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조롱 속에서도 롱패딩을 포기하지 않고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롱패딩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뉴스에서는 긴급 기상 예보를 내보냈습니다. 내일부터 북극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한파로 인해 기온이 급강할 예정이며 일부 지역은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풍과 폭설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미국 북부의 겨울이 춥긴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락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음 날 아침 기숙사 문을 여는 순간부터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기온 자체는 영하 20도 정도였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아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롱패딩을 챙겨 입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 에릭과 클로이는 여전히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롱패딩을 입고 다니냐? 에릭은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클로이는 코트깃을 세우며 오늘 춥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껴입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버텨봐. 그리고 우리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긴 했지만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눈보라와 칼바람이 그대로 몸을 때렸습니다.
눈이 마치 작은 얼음 송곳처럼 얼굴을 찔러댔고 바람은 온몸을 휘감으며 옷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에릭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어요. 이게 뭐야?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코트깃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코트 자락이 펄럭이며 날아갈 듯했고 옷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클로이도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아. 클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조금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롱패딩을 비웃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야 현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덜덜 떨면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안 춥냐? 저는 한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은 패딩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난 괜찮은데. 오히려 따뜻하기까지 해. 롱패딩이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있었고 안에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어 저는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면 에릭과 클로이는 점점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도 친구들은 계속 손을 녹이려 애썼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체온을 회복하려 했지만 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된 탓에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는 이유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래도 롱패딩은 과하다며 버텨보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죠. 그러니까 내가 롱패딩 입으라고 했잖아. 하지만 에릭은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더군요. 그래도 난 저렇게 덩치 커 보이는 건 안 좋아.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그 말을 듣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계속 그래 버텨봐라. 너희만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 북부의 혹한을 겪고도 에릭과 클로이는 끝까지 그래도 롱패딩은 안 입을 거야 라며 버텼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듯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꺼운 스웨터와 코트만 걸친 채 겨울을 나는 것이 익숙하다는 듯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훗. 이제 너희들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테니까. 실은 겨울방학이 되면 친구들을 한국에 초대하기로 했었거든요. 아마 한국의 추운 겨울을 겪으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친구들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에릭도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에게 한국 겨울의 한파는 매서운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롱패딩을 추천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긴 하는데 그래도 난 절대 롱패딩 같은 건 안 입을 거야. 저는 그냥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버텨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에릭과 클로이는 한국 겨울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생각보다 따뜻한 공기에 두 사람은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 겨울 별거 아니잖아. 에릭은 코트깃을 펄럭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미국 북부의 차갑고 건조한 한기와 비교하면 공항 내부는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웃었죠. 너희가 아직 진짜 한국 겨울을 모르는구나. 짐을 챙긴 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 두 사람은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어. 에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클로이도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년층,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비슷한 스타일의 롱패딩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이동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 똑같이 입었네. 이건 거의 단체복 아니야? 클로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에릭도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개성 같은 건 없어. 다들 왜 이렇게 똑같이 입고 다니지? 그들의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이제 곧 너희들도 직접 체험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처음 이틀 동안은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편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에릭과 클로이는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겼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경복궁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건축을 감상했으며 한강을 따라 산책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겨울 괜찮은데? 에릭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로이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까 우리가 걷던 거리도 춥긴 했지만 롱패딩까지 입을 정도는 아니었어. 코트로도 충분하잖아. 그들은 여전히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뜻한데 왜 다들 저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지? 저는 속으로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한국의 겨울을 만만하게 보던 그들에게 진짜 한파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상청에서 긴급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은 한층 더 두껍게 롱패딩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숙소를 나서려던 순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롱패딩을 단단히 여미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에릭과 클로이는 여전히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이 정도야 뭐. 우린 미국 북부에서 왔잖아. 이런 겨울 익숙해. 그들은 여유롭게 말하며 숙소를 나섰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강한 바람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왜 이리 추워? 에릭은 코트깃을 올려 얼굴을 가리더군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던 친구들이었지만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서부터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었지만 매서운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어 그대로 온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추위랑 완전히 달라.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 같은데. 서울의 칼바람은 단순한 찬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코트 속까지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몸이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바람이 좀 불긴 해도 난 미국 북부에서 이런 추위에 익숙해. 클로이도 맞장구 치며 말하더군요. 한국 겨울.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두 사람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클로이도 손을 호호 불며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거리에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생각보다 춥다. 클로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그들은 버티려고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를 아무리 여며도 소용이 없었고 바람은 옷을 그대로 통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으며 이제야 알겠지. 그러나 아직도 에릭과 클로이는 자존심이 있었는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건물 사이로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갑자기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코트를 뚫고 그대로 몸속으로 파고들었고 눈은 마치 작은 얼음 송곳처럼 얼굴을 찔러댔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은 몸을 움츠리며 한국 겨울의 매서움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릭이 손 감각이 없어졌다며 덜덜 떨고 있더군요. 클로이도 잔뜩 몸을 움츠리며 옷깃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코트 안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너무 추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롱패딩 입으라고 했잖아. 하지만 에릭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부리며 코트를 붙잡더군요. 그래도 난 이런 거 안 입어.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자 저는 피식 웃으며 그래, 한 번만 더 버텨봐.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에릭과 클로이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강풍과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한국의 한파는 습하고 매서운 바람이 몸을 찢을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점점 걷기도 힘들어했어요. 저는 이미 롱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걸었지만 친구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직은 견딜만한데.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그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에릭이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힘겹게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카페라도 들어가면 안 돼? 클로이도 눈을 찌푸리며 손을 계속 문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 안에 들어가자마자 에릭과 클로이는 한숨을 쉬며 손을 녹였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힘없이 말하더군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다 롱패딩을 입는 이유가 있었네. 에릭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롱패딩 사야 할 것 같아 에릭이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명동의 한 아웃도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빌딩 숲 사이를 걷다 보니 한겨울에도 활기찬 명동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에릭과 클로이는 이곳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북적이는 인파를 보며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리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긴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진짜 한국에서는 롱패딩이 필수인가 보네. 에릭이 말하며 코트를 여미었지만 이미 손끝이 시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롱패딩 사자고 했잖아. 이제 이해가 돼. 매장에 들어선 친구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롱패딩을 걸어둔 매대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긴 패딩을 입는 게 아직도 어색하긴 해. 에릭이 중얼거리며 옷을 살펴보았고 클로이도 조심스럽게 패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패딩을 직접 입어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에릭은 패딩을 몸에 맞게 조절하며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진짜 가볍다. 그리고 엄청 따뜻해. 클로이도 옆에서 자신의 패딩을 만져보며 감탄하더군요. 이거 완전 침낭 같은데. 근데 가벼워서 불편하지도 않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검정색 롱패딩을 하나씩 골랐고 에릭은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추가로 3벌을 더 구매했습니다. 클로이도 부모님께 선물해드리고 싶다며 2벌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겨울에 엄청 고생하는데 이거 하나면 따뜻할 것 같아. 에릭은 계산을 마친 후 곧바로 패딩을 입었습니다. 클로이도 새 롱패딩을 걸치자마자 몸을 감싸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따뜻하다. 지금까지 왜 안 입었을까? 우리는 매장을 나서며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롱패딩을 입은 덕분에 아까까지 떨던 손과 몸이 거짓말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뎅 국물 냄새였습니다. 이거 한국 길거리 음식이지? 한번 먹어볼까? 에릭과 클로이는 노점 앞에 멈춰서서 오뎅꼬치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셋을 주문하며 친구들에게 오뎅을 건넸습니다. 이거 국물까지 마셔야 진짜야. 따뜻하고 진짜 맛있어. 에릭과 클로이는 따뜻한 오뎅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따뜻하고 맛있다. 이렇게 추운 날엔 최고네. 클로이는 뜨거운 국물을 조심스럽게 불며 한 입을 먹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한국 겨울을 제대로 즐기는 기분이야. 우리는 노점 앞에서 뜨끈한 오뎅을 먹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롱패딩과 오뎅 덕분에 이제는 그 추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어느 정도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더 따뜻한 음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너희 칼국수 먹어본 적 있어? 에릭과 클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야?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이 들어간 한국식 국수야. 지금 같은 날씨에 딱이지. 추운 날씨에 딱 맞는 음식이라는 제 설명에 친구들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명동의 한 유명한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따뜻해서 좋다. 자리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신 뒤 우리는 각각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그릇에 칼국수가 나왔고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완전 제대로 된 한국식 수프네. 에릭은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려 한 입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부드러워. 그리고 국물이 깊고 진해. 클로이도 조심스럽게 한 입 먹고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따뜻하다. 속까지 녹는 느낌이야.
우리는 오뎅으로 한 차례 몸을 녹인 후 칼국수로 완벽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 진짜 최고다. 특히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롱패딩과 오뎅 덕분에 이제는 그 추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롱패딩을 벗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실내에서도 벗기가 아쉬울 정도로 따뜻하다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을 떠나기 전 친구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희 한국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입고 다닌다고 놀렸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기억나지. 에릭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개성보다 실용성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더라. 나는 이제 겨울이면 무조건 롱패딩 입을 거야.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어. 클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친구들은 롱패딩을 벗지 않은 채로 공항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심지어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벗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가서도 롱패딩 입고 다녀야겠다. 에릭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롱패딩이 인기 폭발이야. 친구들도 어디서 샀냐고 묻더라. 결국 몇몇 친구들은 직접 온라인으로 한국 롱패딩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롱패딩, 조만간 미국에서도 대유행할 수도 있겠어. 우리 부모님도 완전 만족하셨어. 너무 따뜻하다고 하시더라. 또 살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한 벌의 롱패딩이 미국에서도 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 겨울에는 롱패딩과 따뜻한 오뎅, 그리고 칼국수가 필수입니다. 이제는 롱패딩 없이는 못 살겠다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롱패딩의 위력,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